1453년 조선입니다. 한밤중 궁궐의 문이 하나씩 닫힙니다. 바람도 없는데 촛불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선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가 쓰러졌습니다. 여러분은 수양대군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한명회도 알고 계실 겁니다. 개유정난이라는 이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은 아십니까? 홍달손. 역사책 어디에도 크게 쓰이지 않은 이름입니다. 드라마에서도 교과서에서도 빠져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김종서를 쓰러뜨린 그 밤 세조가 가장 위험한 순간마다 앞세운 남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이름을 모르는 걸까요? 왜 세조는 이 남자를 끝까지 곁에 두었을까요? 오늘 역사에서 지워진 세조의 칼, 홍달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교과서에서 한 줄로 끝난 인물들의 진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는 이상한 방식으로 사람을 기억합니다. 수양대군은 기억합니다. 쿠데타를 기획한 자로, 한명회는 기억합니다. 그 쿠데타를 설계한 자로. 그런데 설계가 끝나면 누군가는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계획은 종이 위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피가 흘러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실행의 자리에 있던 사람, 그게 바로 홍달손입니다. 홍달손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조선시대를 다룬 드라마 수십 편을 전부 보셨어도 이 이름이 제대로 나온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개유정난 공신록을 펼쳐보면 홍달손의 이름이 나옵니다. 1등 공신, 정난공신 1등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1등 공신이면 최상위 권력자입니다. 왕을 제외하고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이름을 모르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기록을 많이 남긴 사람을 기억합니다. 원신들은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행적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공적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홍달손은 무장이었습니다. 그는 말 대신 칼을 들었습니다. 붓 대신 몸으로 싸웠습니다. 기록이 적다는 것은 역사에서 약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기록에서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달손이 딱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출신을 보면 처음부터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아닙니다. 홍달손은 무인 집안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무예가 남달랐고 젊은 나이에 내금위에 발탁됩니다. 내금위,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입니다. 왕 바로 옆에서 움직이는 자들. 검증된 무예, 검증된 충성, 검증된 담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홍달손은 그 자리에서 살아남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부각을 드러냅니다. 냉정하고 과묵하고 명령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무장.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시킨 일을 반드시 완수하는 사람. 이런 인물은 평화로운 시대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바람이 부는 시대에는 가장 필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1453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이미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누군가 실제로 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칼이 누구의 손에 쥐어졌는지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홍달손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상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 인물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조선의 기록은 철저히 문신 중심이었습니다. 누가 어디서 태어나 어떤 스승 밑에서 글을 배웠는지는 세밀하게 남깁니다. 하지만 무장의 유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무장은 태어난 순간부터 기록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홍달손은 무인 집안 출신입니다. 조선 초기 무인 집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군인 집안이 아닙니다. 대대로
칼을 다루는 가문. 전쟁이 나면 앞줄에 서는 가문. 나라가 평화로울 때는 조용히, 그러나 혼란이 오면 가장 먼저 불려나가는 가문입니다. 홍달소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칼을 잡았을 것입니다. 칼을 당겼을 것입니다. 말 위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두려움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조선의 무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무장이라도 예를 알아야 했습니다. 명령 체계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윗사람의 뜻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을 닫을 줄 알아야 했습니다. 권력 가까이에 있는 무장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입 밖에 냈다가는 목이 날아갑니다. 홍달소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타고난 감각으로 혹은 집안에서 배운 교훈으로 그는 과묵했습니다.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킨 일은 반드시 했습니다. 그 자질이 눈에 띄었습니다. 홍달소는 젊은 나이에 내금위에 발탁됩니다. 내금위, 이 조직을 이해해야 홍달선이 보입니다. 내금위는 왕의 몸을 지키는 최정예 군사 조직입니다. 단순히 왕 옆에 서 있는 경호원이 아닙니다. 내금위는 왕이 가장 믿는 자들로만 채워집니다. 우예가 출중해야 합니다. 충성심이 검증돼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명령이든 수행할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강하면서도 통제되는 사람, 그게 내금위가 원하는 인재였습니다. 홍달소는 그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금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출세가 아닙니다. 왕의 곁에 선다는 것은 왕이 보는 것을 같이 본다는 뜻입니다. 왕이 두려워하는 것을 같이 느낀다는 뜻입니다. 왕이 적으로 여기는 자를 같이 적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440년대 조선 궁궐은 보면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종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긴장이 수면 아래서 끓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야망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김종선은 권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홍달소는 그 모든 것을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초년 무인은 그렇게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시대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홍달소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에서 시작됐습니다. 1452년 홍달소는 의주도 수군 첨절제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파직을 당합니다. 맡고 있던 의주성 난문공사가 부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관직을 잃고 한양에 머물게 된 홍달손. 그 시기 그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명회입니다. 한명회를 아십니까? 조선 역사에서 가장 영리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본신이지만 무신보다 담대했습니다.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며 오랫동안 한직을 전전한 인물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분노와 야망을 가슴속에 키워온 남자. 그런 한명회가 이미 수양대군의 핵심 참모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홍달소는 관직을 잃고 한양에 머무는 동안 한명회와 만나 시사를 논하며 의기가 투합했다고. 시사. 당시의 정세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화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세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홍달소는 그 이후 수양대군의 신복 무사로 들어갑니다. 파직당한 무장이 조선 역사를 바꿀 거서의 핵심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홍달손이 수양대군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출세를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당시 홍달손의 상황을 보면 그 선택의 무게가 보입니다. 파직을 당한 상태입니다. 앞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그 순간 수양대군 라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두고 말합니다. 기회주의적 선택이라고.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수양대군의 거사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삼족이 멸합니다. 그 사실을 모를 홍달손이 아니었습니다. 냉철하고 계산적인 무장이 위험한 쿠데타에 칼을 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 결정에는 분명 단순한 계산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1453년 홍달손은 무거에 급제하여 첨지 중추부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모든 준비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한명회는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홍달손은 군사를 장악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월의 어느 밤 조선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음력으로 계유년 10월입니다. 그래서 이날의 사건을 계유정난이라 부릅니다. 정난, 난을 평정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이름은 쿠데타를 성공시킨 쪽이 붙인 이름입니다. 진 쪽은 이 이름을 붙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의 권력 구도를 봐야 합니다. 단종은 왕위에 오른 지 1년이 조금 지난 상태였습니다. 나이는 13살. 스스로 정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바로 김종서와 황보인이었습니다. 김종서. 이 이름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북방의 여진족을 몰아낸 장군, 육진을 개척한 영웅, 조선의 국경을 북쪽으로 밀어올린 사람.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습니다. 무공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왕의 신임도 있었습니다. 문종이 죽으면서 어린 단종을 부탁한 고명 대신 왕이 숨을 거두며 내 아들을 부탁한다고 손을 잡은 사람입니다. 수양대군에게 김종서는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김종서가 살아있는 한 쿠데타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단종의 방패였고 조정의 중심이었고 반수양 세력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명회의 계획은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김종서를 먼저 제거한다.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1453년 10월 10일 저녁 수양대군은 직접 김종서의 집으로 향합니다. 부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왜일까요? 김종서는 당대 최고의 정치가입니다. 부하를 보냈다가는 낌새를 채고 역으로 제압당할 수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직접 오면 김종서는 일단 맞이합니다. 왕족이 찾아왔으니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그 방심의 순간이 한명회의 계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에게 서찰 한 장을 건넵니다. 읽어보라고 합니다. 김종서가 달빛에 서찰을 비춰 읽으려는 그 순간 수양대군의 종 임어으룬이 철퇴를 휘둘렀습니다.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상황은 더 위험해집니다. 쓰러진 김종서가 살아있다는 것은 계획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종서가 소리를 지른다면, 누군가 이 사실을 조정에 먼저 알린다면 그것은 반역이 됩니다. 그 순간이 진짜 위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홍달손이 움직입니다. 홍달손은 그날 밤 순장으로서 휘하의 군사를 직접 이끌고 있었습니다. 순장은 야간 순찰을 총괄하는 군사 지휘관입니다. 수도의 군사 흐름을 쥐고 있는 자리입니다. 홍달손은 자신의 군사로 궁궐 주변을 장악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병력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게 막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김종서를 쓰러뜨려도 수도의 군사가 반격해온다면 쿠데타는 실패합니다. 홍달손은 그 반격의 통로 자체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김종서는 결국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피신에 숨었지만 홍달손이 군사를 보내 끝까지 찾아냈습니다. 수양대군은 즉각 궁궐로 향했습니다. 단종에게 고합니다. 김종서가 역모를 꾸몄습니다. 신이 이미 처단하였습니다. 13살 왕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승인을 받은 형식으로 나머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홍달소는 홍윤성 등과 함께 궐문 앞에서 황보인, 조극관, 이양 등을 직접 제거합니다. 수양대군 편에 선 것으로 의심받던 인물들까지 하룻밤 사이에 제거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의 완전한 재편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권력 지형이 통째로 바뀐 것입니다. 그 밤을 만든 것은 수양대군의 야망이었습니다. 그 밤을 설계한 것은 한명회의 두뇌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실제로 실행하고 군사로 봉인한 것은 홍달손의 칼과 군사였습니다. 지금까지 홍달손이 어떻게 계유정난의 핵심이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잠깐 여기서 이 남자 충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위해 칼을 든 자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마지막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유정난이 끝난 다음날 아침, 한양의 하늘은 여전히 파랬습니다. 백성들은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 없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일어난 일을 바깥에서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쿠데타 다음날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 최고 실권자입니다. 왕은 단종이지만 실제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은 수양대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만든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따랐습니다. 수충의사 협책, 정난공신, 계유정난에 기여한 공신들에게 등급을 매기고 이름을 올리는 작업입니다. 1등 공신이 가장 높습니다. 그 1등 공신 명단 12명 안에 홍달손의 이름이 있습니다. 1등 공신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토지를 받습니다. 노비를 받습니다. 관직이 오릅니다. 본인뿐 아니라 부모, 처자식까지 은혜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왕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계유정난 직후 홍달손이 받은 첫 관직은 병조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차관보급입니다. 하직당한 무장이 하룻밤 사이에 국방 핵심 관직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세조가 즉위합니다. 1455년 단종은 왕위를 내놓습니다. 내놓은 것인지 빼앗긴 것인지는 역사가 오랫동안 논쟁해온 문제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수양대군이 세조가 됐습니다. 조선의 제7대 왕, 그리고 세조의 즉위와 함께 홍달손은 또 하나의 공신호를 받습니다. 수충경절 좌익공신, 계유정난 공신에 이어 세조 즉위공신까지 2개의 공신호를 가진 남자가 된 것입니다. 이후 홍달손의 관직은 계속 오릅니다. 병조참의에서 병조참판으로, 그리고 마침내 병조판서에 오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조선의 모든 군사력을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무인 집안 출신에 한때 파직까지 당했던 무장이 조선의 군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세가 아닙니다. 세조가 홍달손을 얼마나 믿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가장 믿는 사람에게 군사권을 줍니다. 세조는 그 군사권을 홍달손에게 줬습니다. 세조는 쿠데타로 왕이 됐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불안을 안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쿠데타로 오른 왕은 압니다.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그래서 세조는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육신스 류첸이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됐을 때 세조는 가혹하게 처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홍달손은 세조의 옆에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세조의 무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왕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야망이 필요합니다. 두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두려움 없이 군사를 이끄는 칼이 필요합니다. 수양대군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한 명에게는 두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달손에게는 군사와 칼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맞물렸을 때 왕이 탄생했습니다. 칼은 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의 이름은 홍달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홍달손이 어떤 인물인지, 무엇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계유정난의 실행자, 세조의 핵심 무장, 병조 판서이자 1등 공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고 나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홍달손, 그는 충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위해 칼을 든 자였을까요? 충신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홍달손은 세조를 끝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어려울 때, 세조가 위험할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쿠데타가 실패할 수도 있었던 그 밤에도 칼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산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충성심과 담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세조가 즉위한 이후에도 홍달손은 끝까지 세조의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외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보면 충신입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홍달손이 칼을 들었던 날 밤, 그 반대편에 누가 있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김종선은 어린 왕을 지키려 했습니다. 황보인도, 이양도, 조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선왕의 명을 받들어 단종을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법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단종의 입장에서 보면 홍달손은 자신을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왕위를 빼앗는데 가담한 사람입니다. 단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죽으며 이 나라를 부탁한다고 신하들에게 손을 맡겼습니다. 그 신하들이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삼촌은 어느 날 밤 군사를 이끌고 궁궐에 나타났습니다. 12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위를 내놓았습니다. 아니, 빼앗겼습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홍달손 같은 무장들이 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충신인가? 괴물인가? 답은 누구의 시선에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홍달손 개인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역사를 이해하는 올바른 방법일까요? 홍달손은 무장입니다. 그 시대 무장의 삶은 단순합니다. 주군을 정하고 그 주군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것이 무장의 존재 이유입니다. 홍달손은 수양대군을 주군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군을 위해 끝까지 움직였습니다. 그 선택이 옳은가 그른가는 우리가 어떤 왕조관, 어떤 충성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홍달손은 자신의 선택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번 칼을 든 이상 끝까지 그 길을 걸었습니다.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역사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선택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 상황에 따라 선택을 바꾸는 사람. 홍달손은 전자였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가는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을 만든 칼, 그 칼은 충신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기댄 괴물의 것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역사의 판단은 언제나 보는 사람의 수만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판단이 모여야 역사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권력자의 죽음은 언제나 또 다른 전쟁의 시작입니다. 왕이 죽으면 그 왕을 등에 업고 살던 사람들의 운명이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새 왕 밑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숙청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잊힙니다. 그렇다면
홍달소는 어땠을까요? 1468년 세조가 죽었습니다. 제위 14년 쿠데타로 왕이 됐고 강력한 왕권으로 조선을 통치했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세조의 죽음은 단순한 왕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세조 시대를 떠받치던 공신 세력 전체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새 왕은 예종입니다. 세조의 아들. 그런데 예종은 즉위하자마자 강력한 왕권을 추구합니다. 아버지 세조처럼. 그것은 공신들에게 위협이었습니다. 세조 시대에 너무 커진 공신 세력을 예종은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예종 즉위 직후 남이 장군이 역모 혐의로 처형됩니다. 남이, 세조가 아꼈던 젊은 장군, 전쟁 영웅, 그런 인물도 예종 앞에서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달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예종 치하에서도 이후 성종 치하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괴유정난의 핵심 공신, 세조의 최측근 무장, 그런 인물이 왕이 2번 바뀌어도 살아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홍달손의 진짜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는 영리했습니다. 세조가 죽은 뒤 홍달손은 전면에서 물러납니다. 공신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되 권력의 중심에서 스스로 한 발짝 뒤로 빠집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살아남는 신하와 숙청되는 신하의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눈치입니다. 때를 읽는 능력입니다. 새 왕이 왕권을 강화하려 할 때 그 앞에 서 있으면 표적이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뒤로 빠지면 왕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홍달소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종 시대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청종은 세조의 손자입니다. 세조의 아들 예종이 즉위 1년 만에 요절하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청종은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권력 지형이 또 한 번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도 홍달소는 살아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개유정난 1등 공신의 지위를 유지한 채 생각해 보십시오. 개유정난은 1453년입니다. 그 쿠데타에 직접 칼을 들고 참여한 무장이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하고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하는 과정을 모두 살아서 지켜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생존의 기술입니다. 권력을 읽는 눈, 욕심을 제어하는 절제, 그리고 필요할 때 물러설 줄 아는 용기. 홍달소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피바람이 불 때 가장 먼저 쓰러지는 것은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가장 오래 살아남는 것은 자신이 어디까지인지 아는 자입니다. 홍달소는 자신의 자리를 알았습니다. 세조의 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조가 없어진 세상에서 그는 조용히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홍달손이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홍달손이라는 인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우인소년으로 시작해서 매금이 무장이 됐고 수양대군을 선택했고 개유정난의 핵심 칼이 됐고 세조를 왕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1등 공신, 병조판서, 조선 권력의 최정점에 이름을 올린 사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이름을 모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한명회입니다. 한명회는 역사에서 너무 크게 빛났습니다. 개유정난 하면 한명회, 세조의 책사 하면 한명회, 드라마에서도 소설에서도 역사 콘텐츠에서도 한명회가 중심입니다. 한명회는 글을 남겼습니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역사 안에 심어놓았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 홍달손 같은 인물은 그 그늘에 가려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문치의 나라입니다. 문신이 우대받고 무신은 뒤에 서는 나라입니다. 역사 기록을 주도하는 것도 문신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 자신들의 논쟁, 자신들의 공적을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무장들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소략합니다. 홈달손이 얼마나 뛰어난 무장이었는지, 어떤 전술적 판단을 내렸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행적만 있습니다. 공신록에 이름이 있고 관직 임명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서사가 없는 인물은 기억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데 홍달손 스스로가 기록에 남으려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는 과묵했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무장의 본능입니다. 앞에 나서는 순간 표적이 됩니다. 조용히 있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홍달손은 그 방법을 평생 실천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역사의 그늘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 계유정난 자체가 조선 역사에서 불편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의 쿠데타는 정당한 왕위 계승을 뒤흔든 사건입니다. 단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훗날 단종은 복이 됩니다. 숙종 때 단종이 정식으로 왕으로 복권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계유정난은 결국 반역이었다고 역사가 다시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역의 칼을 든 홍달손은 공신이 아니라 반역자의 도구였던 셈이 됩니다. 이 불편한 역사 속에서 홍달손의 이름은 더욱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불편한 인물을 지운다고 해서 그 사건 자체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계유정난은 일어났습니다. 세조는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홍달손은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이 없었다면 역사는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인물이라도 그 인물이 없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때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홍달손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왕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책사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왕을 왕좌에 앉히기 위해 실제로 칼을 들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종종 사라집니다. 홍달손처럼. 그러나 역사는 사라진 이름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이름 하나를 다시 꺼냈습니다. 홍달손, 세조의 칼, 왕을 만든 무장, 그리고 역사가 지우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은 이름입니다. 오늘 홍달손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과서 어디에도 없던 이름인데 알고 보니 조선 권력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아직도 역사 속에 수없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채널은 그 이름들을 하나씩 꺼내오는 곳입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 지금 눌러두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게 이 채널이 계속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다음에 보고 싶은 인물을 남겨주십시오. 홍달손처럼 역사에서 지워졌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 주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